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소입니다. 오랜만에 아우디에서 너무나 타보고 싶은 차가 나와서 이렇게 시승차를 받아서 타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빠방 회원님께서 야, 타이칸 PAR도 좀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서 타이칸 터보에 PAR까지 또 들어간 모델도 바로 이번 주 일요일날 만나서 전달을 해주시기로 해서 이거 타고 그 차까지 이어가지고 쫙 다 타면은 진짜 또 굉장히 재미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차에도 여러분 PAR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파나메라, 신형 파나메라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이 PAR 시스템이라는 게 최초 독일에서 발표되자마자도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서스펜션 시스템 중에 가장 진보한 서스펜션 시스템, 포르쉐에서는 이거를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PAR이라고 부르고, 아우디에서는 단지 그냥 뭐 액티브 서스펜션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서스펜션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과연 이 아우디 RS e-tron GT 퍼포먼스 모델, 이게 지금 900 몇십 마력이에요. 네, 이 차랑 만났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펌프? 예. 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서스펜션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엄청 빠른 속도에서 뭐 엄청 빠른 속도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도 차가 진짜 완벽하게 빠르게 반응한다, 뭐 사실 이런 것보다도 이 차가 얼마나 럭셔리한 이 주행 품질을 보여주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PAR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전기차여서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파나메라와 동일하게 400V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 서스펜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프링과 댐퍼 조합의 이 서스펜션에서 뭐가 바뀐 거다? 가장 중요하게 바뀐 거는 댐퍼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서스펜션 구조, 스프링과 댐퍼 이렇게 있다면, 요 댐퍼를 그냥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완충만 해주는 이제 그런 댐퍼가 아니라, 이거를 유압으로, 이 400V라는 엄청난 힘으로 밀어제끼는 유압으로 서스펜션을 들었다 놨다를 진짜 0.0 몇 초 단위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그런 댐퍼가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 자동차들과 구조적으로 가장 특이한 걸 꼽아보라면 우리가 스테빌라이저, 안티롤바, 뭐 스웨이바라고 하는 이 좌우 바퀴를 서로 차체와 함께 묶어놓는 이 쇠꼬챙이가 없다. 쇠꼬챙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 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바퀴가 높낮이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미세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너에서 어떤 방향으로 차량을 더 추가적으로 회두를 시켜도 바퀴가 눌리는 쪽 바퀴에 압력을 더 밀어 넣어가지고 이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혹은 애초에 눌리는 쪽을 더 들어가지고 이 한쪽이 눌리는 느낌 자체를 상쇄시켜버리는, 네, 이런 트릭들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옵션이 들어간 차를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면은 이제 바로 이 장면이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닫고 차를 출발시키면 차고가 내려가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각 바퀴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구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각 바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속도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속도다.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든 MBC, ABC, 요즘에는 EABC라고 하는 요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서스펜션도 가운데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네 바퀴의 높낮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은 벤츠가 가장 먼저 상용화해가지고 오랫동안 써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벤츠도 하는데 얘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그 포인트도 바로 이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최신 버전인 EABC, 그 서스펜션을 마이바흐 같은 차량에 위주로 사용합니다. 뭐랑 묶어서 사용한다? 앞에 스테레오 카메라랑 묶어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방지턱을 딱 보면은 방지턱을 지날 때쯤에 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방지턱을 삭제시켜주는, 그 정도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죠.
네, 다시 말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못하고 힘도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어야만 좀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사전에 들어오는 정보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임팩트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EABC의 가장 큰 단점이 벤츠는 카메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밤에 앞이 안 보이면은 제대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밤에 타면은 야 이거 그냥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승차감이 더 안 좋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벤츠의 가장 큰 단점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 요런 움직임, 뭐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살짝 피했어, 요럴 때 움직임, 이럴 때 움직임은 대응이 안 돼요. 걔는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이렇게 움직일 일이 있는 차에는 뭐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도 한데, 자 방금 보셨겠지만 이 PAR 시스템, 이 아우디에 와서는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하지만 그냥 PAR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AR 시스템의 핵심은 카메라 기반이 아니라 실시간 악셀 브레이크, 실시간 스티어링 휠 워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이 실시간의 도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4개의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0.0 몇 초 단위로 계속 센싱해서 새롭게 보정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이 PAR 시스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단지 퍼포먼스만 좋아진다? 아니다. 승차감이 미쳐버린다 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인트로 때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 PAR 시스템이 승차감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냐,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이 노면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범프를 만날 때, 고속으로 달리다가 범프를 딱 만났을 때 처음 임팩트가 들어오는 거는 어쩌면 벤츠의 EABC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그 임팩트라는 게 그냥 차가 뜨는 느낌 정도? 그래서 여기도 차가 뜨는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처음 인풋을 맞았을 때는 뜨는 느낌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가 달리는 걸 잘 보시면 인풋이 들어온 다음에 차가 살짝 떴는데 그 다음 얘가 차를 위에 붕붕붕붕 띄어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혹시 보이세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의 도로는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달리는 모든 도로는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크고 작은. 이 업앤다운을 만날 때마다 일단 임팩트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도 서스펜션을 처음 임팩트를 맞긴 맞았지만 뭔가 들어온다 하면은 재빠르게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범프를 처음 만났을 때 차가 뜨는 거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차가 막 이렇게 범프를 만나면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면서 가는 게, 기존의 서스펜션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세팅해놓은 값대로 그냥 그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만 가지고 있어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범프를 치면서 결국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고급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는 임팩트 최대한 줄이지만 차가 한번 뜨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의 이 뒤쪽 그래프를 느슨하게 쫙 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뜨리고, 천천히 떨어뜨리는 도중에도 만약에 계속 길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당연히 감속력도 또 조절을 하겠죠, 길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승차감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차가 단지 위아래로 떴다 떨어지는데 요 구간에서만 승차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는 길은 위아래로도 업앤다운을 하지만 업앤다운이 좌우로 엇박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꼭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요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요철들도 다니다 보면은 오른쪽 바퀴만 요철을 치기도 하고 왼쪽 바퀴만 매너를 밟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차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를 이렇게 뭐 롤이 좀 생긴다라고 하죠. 우리가 좀 불쾌한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그조차도 서스펜션이 이제 양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이 양쪽 바퀴를 물고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차는 운전자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저 앞에 가고 있는 그랜저는 미세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범프를 만나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을 가든 뒤에서 보면은 차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은 단지 요철뿐만 아니라 이런 코너길을 돌 때도 방금처럼 왼쪽으로 턴할 때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댐퍼는 조금 더 힘을 주거나
들어줘서 탑승자들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실제로 그립을 좋게 하는, 왜냐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립이 오른쪽 바퀴에만 지금 몰리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내 바퀴에 좀 이렇게 평평하게 퍼뜨려주는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적인 역할도 하게 되는 건데, 좀 저속 상황으로 내려와서 네, 이런 한쪽 바퀴만 매놀, 그리고 방지턱, 또 한쪽 바퀴만 또 큰 방지턱, 네, 이런 모든 상황에 지금 동일하게 계속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방지턱도 처음 먹을 때 임팩트가 처음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그거를 감지해서 차가 최대한 들뜨게 빠르게 압을 빼가지고 좀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방지턱을 내려와서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한다? 천천히 떨어뜨린다. 자, 여기도 보시면 방지턱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포르쉐에 원래 들어가 있던 그 PDCC 스테빌라이저가 있긴 있지만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여서 필요가 없을 때는 스테빌라이저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제시켜 놓는, 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느껴지던 장점이기는 하지만, 스테빌라이저가 아예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 이런 저속 상황에서 완전 불규칙한 이런 길들을 갈 때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각 바퀴가 그냥 감쇄력을 쫙 풀어주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데도 저 큰 방지턱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방지턱을 올라갈 때 왼쪽 바퀴 먼저 밟고 그 다음 오른쪽 바퀴 밟고, 이렇게 엇박자로 방지턱을, 여기도 오른쪽 먼저 지나고 나눠져서 다 떨어지는데, 보통 스테빌라이저가 묶여있는 차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들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차들을 롤 잡는다고 스테빌라이저가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죠. 이런 차들 막 타면은 저기서 머리가 막 이렇게 띠용띠용 할 텐데, 네, 얘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 PAR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 얘는 RS e-tron GT, 그것도 퍼포먼스 모델이죠. 2억 2천입니다. 할인을 1,000만 원 해준대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격을 항상 잘 모르고 리뷰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우디에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비싼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달리는 성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교영이가 오늘 저를 진짜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측은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위측과 모터라인 카케어가 또 콜라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콜라보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추가했는데, 자, 컬러는 올해 팬톤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컬러로 첫 번째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향이 원래 위측은 이제 그린티 향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걸 만들면서 유칼립투스 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향이 진짜로 되게 상쾌하면서 이런 소독 제품이니까 소독과 관련된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서도 유칼립투스 향이 나서 차량에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좋다, 향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다 라는 말씀을 이제 또 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원래 위측이 조금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게 뜯을 때 연달아 뽑혀서 나오는 게,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떼면은 바로바로 끊어진다 라는 거. 두 번째, 기존 위측 대비해서 요 물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 다이렉트로 디스플레이를 먼저 닦지 마시고요. 이런 위쪽 뭐 크래시 패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내장재들, 시트, 네, 여기 뭐 스티어링 휠, 여기 이제 침 많이 튀니까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어 노브 쪽 하이그로시들, 네, 이런 데를 좀 다 닦아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물기를 좀 썼다 할 때 디스플레이는 마무리로 해주세요. 마무리로. 예,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거. 네, 교영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잖아. 솔직히 위측은 이렇게 차량을 깔끔하게 소독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다가 향까지 더 좋아지고 이제 티슈도 더 잘 뽑히고 물기도 더 많아졌으니까 이건 다 설명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소독 스프레이인데, 그냥 공간 소독용이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거는 섬유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발매트 있죠, 저는 이 발매트를 좀 되게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발매트가 패브릭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이 순정 패브릭 발매트들이 먼지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만큼 사실 바이러스도 생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매트에 패브릭 전용이니까 발매트에다가 좀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얘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차량에다가 딱 놓고 다니실 수 있도록 컵홀더에 싹 들어가는 소독 티슈와 소독 스프레이니까 두 개 하나
세트로만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2개씩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7,900원이라 그랬나? 네, 하나씩 주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이 차를 타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PAR 들어간 차를 지금까지 파나메라만 타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파나메라에 들어간 PAR과 이 이트론 GT는 세팅을 어떻게 다르게 했을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PAR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오버한다라고 해야 되나? 좋은 거 알겠어요. 반응 속도 빠른 거 알겠고 다 좋은데, 와, 이렇게까지 움직일 필요는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 이제 코너링을 할 때도 이렇게 위빙 주행을 해보면, 차를 위빙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쪽이 눌리지는 걸 방지하는 거는 커녕 오히려 이쪽으로 눌리려 그러면은 들어요. 일로 들었다, 일로 들었다, 일로 들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쏠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그냥 막다 못해 이렇게 거꾸로 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드는 느낌이 사실 너무 많이 나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악셀이나 브레이크 시에 헬리콥터 기동이 나오는 것도, 원래는 악셀을 딱 밟으면은 사람 몸이 뒤로 쏠리니까 이 뒤로 쏠리는 느낌을 막아주기 위해서 악셀을 밟을 때는 엉덩이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노즈다운 되는 느낌을 줄여주기 위해서 앞을 들어주는, 네, 이런 모션들을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좀 너무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근데 뭐 파나메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오버하면서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니니까, 승차감 목적으로만 이 차를 세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여주는 게 또 맞는 세팅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최종적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 이트론 GT에 와서는 과연 어떻게 세팅이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파나메라보다는 얘가 훨씬 더 스포티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받자마자 악셀부터 밟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에 들어가는 PAR 시스템은 파나메라와는 좀 많이 다른 세팅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아까 제자리에서 문 열 때 차 들어 올라가는 거 보셨겠지만, 얘도 조정할 수 있는 차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악셀을 밟아서, 네, 몸이 뒤로 쫙 쏠리게 해도, 혹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쪽에다가 하중을 확 실어도 얘는 어디까지나 많이 눌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어떤 움직임을 줬을 때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는, 차를 그냥 수평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지, 파나메라처럼 그거를 뭐 눌리는 거를 막다 못해 오히려 더 들어 올려 버리는데 거기까지 세팅을 하지는 않았더라.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차가 900 몇십 마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700 몇십 마력인가 800 몇십 마력인가 그렇고, 여기서 그 900 몇십 마력을 다 쓰려면 부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부스트를 누르고 때리면 되는데, 솔직히 그 저기 800 몇십 마력으로 그냥 다녀도 어차피 그거를 진짜 내가 작정하고 쏜다 하더라도 이 부스트는 드래그 할 때 말고는 사실 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앞뒤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을 좌우로, 네,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위빙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좌우를 막 좀 격하게 움직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나메라처럼 오히려 이렇게 눌린 쪽을 오히려 더 들어버리는, 네, 이런 느낌보다는 악셀을 밟을 때 뒤에가 그냥 불쾌하게 눌리지 않는 선 정도까지만 딱 제어를 해주고, 코너에서도 진짜 운전자는 오로지 딱 이 운전하는 필링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뭔가 파나메라처럼 한쪽을 막 더 들어가지고 방금 뭐지? 이런 느낌이 든다던가, 그 자꾸 막 한쪽을 역으로 막 드는 그 느낌이 오히려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진짜 어디까지나 차량의 스테비를 완벽하게 그냥 수평 상태로 유지해주는 데에만 포커스가 훨씬 더 맞춰져 있는, 네, 이제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얘도 이 승차감 모드에서는 다이나믹 모드보다는 조금은 더 보정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수준이 뭐 파나메라처럼 막 확 들어가지고, 네, 그 느낌을 느끼게 한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게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 그립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감이 잘 안 와요. 원래 하중에 좀 한쪽으로 눌려주면 이게 눌린 쪽으로 타이어도 또 눌려주고, 이 타이어가 눌린 만큼 거기서부터 이런 그립들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거를 느낄 필요 없이 실제로 이거는 뭐, 네, 이게 기계적으로 자꾸 이거를 보정을 하면서 최대한 차량 중량을 네 바퀴에 조금 더 골고루 자꾸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더 한계 그립도 올라갈 거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원래 돌던 속도가 아닌데 이렇게 자꾸 너무 안정적으로 도니까 네, 여기서부터 주는 이 속도에서부터 주는 이 이질감이 조금 네, 오히려 좀 위험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이칸이랑 이트론 GT 다 공통 단점인데, 이 세단 모델들은 뒷자리가 이 등받이 각도가 진짜 많이 서 있어요. 정말 많이 서 있어서 제가 그 병희 형이랑 같이 그 스테이션 B 채널에서 타이칸 뒷자리에 타고 24시간 돌아다니는 그거 했다가 진짜 한동안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좁은 데 있으면은 막 울렁거리는 네, 그런 증세까지 한번 생겼었는데, 뒷자리 각도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얘가 노멀 이트론 GT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유난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로드 노이즈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예. 가뜩이나 좀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막 만들어주는 와중에 이제 막 로드 노이즈가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살짝 좀 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로드 노이즈가 뒷자리에서 유독 너무 심하게 거의 뭐 슈퍼카탄급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서 로드 노이즈 센 게 좀 이 차에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이칸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타이칸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얘보다는 비싼 차니까 MVH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휠이 너무 이런 공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휠인가 싶기도 해요. 뭐 타이어도 한몫하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로드 노이즈가 좀 많이 시끄러워서 뒷자리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닐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차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요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PAR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이제 그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네가 그렇게 맨날 칭찬하던 그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던 이 요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승차감이 더 좋기만 하냐 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차량이 승차감이 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PAR 시스템이 걸러낼 수 없는 수준의 노이즈들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닥 자체가 좀 이제 막 안 좋을 때, 이 바닥 자체의 표면 자체가 너무 거칠어서 올라오는 그런 수준의 노이즈들은 PAR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노면의 질감 자체를 부드럽게 펴바르는 그런 능력은 그 3챔버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나는 그런 조용하고 부드럽고 막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타이칸 요 전 모델의 3챔버 서스펜션의 PDCC 조합, 네, 그게 전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직 PAR 들어간 타이칸 터보를 타보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차를 타보고 어떻게 또 좀 다른지. 이 차 지금 한 4일 탔거든요. 네, 타이칸도 뭐 한 4, 5일 탈 예정이니까 네, 빡세게 타보고 나서 네, 그 차량 리뷰도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위칙 진짜 향 좋다. 그리고 이전 거보다 물기가 많아졌으니까 네, 다른 데 다 닦고 거의 다 말랐을 때쯤 디스플레이랑 이런 하이그로시나 이런 데는 다 말랐을 때쯤 닦자 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